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후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여자. 부모님도 이미 여자의 일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님이 그러니까 네. 위험하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알고 계세요? 아직 계시고? 그쵸,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당부 드렸어요. 네, 특히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좀 잘 봐주고 같이 나갈 수 있으면 같이 나가주시고 이런. 수없이 도로로 다니지 말라 당부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건데요. 가족의 걱정도 사람들의 비난도 심지어 경찰의 경고도 나몰라라.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여자. 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자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집 앞이 잠잠해지자 다시 거리로 나가는 여자.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도로 위로 나갑니다. 그렇게 여잔 제갈 길을 가고 차는 여자의 신호에 맞춰 기다리는 황당한 상황. 이런 여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의심 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일부러 차도로만 다니는 것 같아. 소문에 뭐 보험금 때문에 이거 누른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아, 돈 탈라고? 네, 돈 달라고 그랬지. 당연하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로 뛰어드는 거랍니다. 실제로 차가 오는 걸 보고 도로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차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쪽 도로로만 왔다 갔다 해. 앞만 보니까 뭐 나쁜 눈은 없는 것 같던데. 일부러 누가 그러고 댕기겠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그러고 댕기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돈을 노릴 경우 교묘하게 접촉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저 앞만 본 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게다가 은밀한 장소를 선택하는 사기와는 달리 여자는 항상 같은 장소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찻길 위를 서성이는 걸까요? 비밀을 풀 열쇠는 여자에게 있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대형마트 앞에서 위험한 질주를 멈추는 여자.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린답니다. 중앙선을 따라 이곳에 온 이유가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던 걸까요? 이거 하나 사주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결국 아이들에게나 필요할 장난감 하나를 고른 그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는데요. 여자가 이곳에서 목격된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뭐 사고가 나서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근데 뭐 아기가 또 잘못돼서 완전히 정신이 놓쳤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자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 그리움에 매일 차도를 건너와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여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나 했지만 역시 여자는 인도가 아닌 찻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아이를 잃어버린 모정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여자의 손에 쥐어진 아이의 장난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건 왜 산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애기 준 거라고 사야지 애기. 애기? 아, 애기가 있어요? 네.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환하게 웃는 여자. 그런데 여기 그냥 오네? 야 이거 봐. 장난감 살래? 장난감 받아. 이 아이가 장난감 주인이랍니다. 오렌지 얼마야? 아, 아줌마. 네. 아들이에요? 네.
같이 가자.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아들인데 아는 척을 안 하시네? 들어가자. 같이 가자. 이혼 후 여자는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여잔 도로 위를 헤매는 걸까요? 이혼하면서 이제 더 심한 충격과 그런 게 와서로 지금도 찾아서 그렇게 며칠씩 안 데리고 다니는 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남편한테. 아, 그럼 중앙선은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서성이던 대형마트 인근은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 앞을 찾은 건 오래전 헤어진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한파가 찾아와도 멈추지 않은 기다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해 남편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가장 빠른 길인 찻길을 가로질러 가는 걸까요? 추운데 더 있어요. 살을 내는 추위에도 막지 못하는 사랑. 그 간절한 기다림이 여자의 위험한 질주의 이유였던 걸까요? 남편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신호가 바뀌길 수십 번. 발길을 돌리다가도 혹시나 남편이 돌아올까 쉬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자. 어쩌다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저 홀로 차디찬 길 위를 헤매고 있는 건지. 지금 MB 방송사에 좀 왔어요. 왜요? 아, 여기 사시는 그 때문에.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면? 딸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대체 엄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있잖아요. 살이 이렇게 뭐 골마 터진다든지 이런 그게 아니고 마음의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이게 그거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정신이 약을 먹겠어요, 거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게 있으니까. 기도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엄마. 저런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망가뜨리고 소리 지르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동도 안 하고 많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있고. 엄마는 병원 치료가 아닌 자신의 정성으로 딸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매일 위험한 길 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중앙선 침범하고 무단횡단하고 이래도 살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시밭에서 진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의 잘못된 믿음. 그것이 딸을 더 위험 속으로 몰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위험이 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지. 타고 날까봐 죽을까봐. 교통사고 죽을까봐. 아니 저 중앙차선에 가서 교통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누굴 원망할 거야. 사고 내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죄 없는 이웃들까지 위협하는 상황. 나이도 안 적고 젊고 그러니까
그 어디 근처해야지 그냥 나가라니까. 그들은 이제 근처 다 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학대한 걸로 걸려면 학대한 걸로. 누구보다 괴로운 건 여자입니다. 엄마의 잘못된 믿음, 어긋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을 하고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그녀가 왜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질주하고 다니는지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도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뒤에 남자 옷 있는데? 아, 가방에 남편은 옷 들어있어요. 옷? 네. 이 애달픈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위험한 도로 위 질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아, 왜 저러고 다녀? 저 또 나와서 지랄이야.